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한 이후에 정치권 언저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보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우울하죠. 그러니까 뭔가 우위로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요. 민주당 지지층은 신나서 뭔가 오버하는 듯한 양상.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다 민주당 편인 듯, 뭐 이렇게 지금 거의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우선 그 정치권만 보면 눈에 띄는 거는 국민의힘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4선 이상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회의를 열었는데 뭐 조기에 비대위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네요. 비대위 뭐 그건 절차상 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비대위인데 또 비대위의 비대위, 아들 비대위가 생기는 셈입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전당대회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재옥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해가면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법도 있지만 그 또한 사실상 비대위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좀 민망하지요. 도대체 집권 2년 아직 안 됐는데 2년 동안 비대위가 몇 번입니까? 비대위라는 게 뭡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비상대책. 정상인 때보다 비상인 때가 훨씬 많은 국민의힘.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한테 좀 보기에 좀 민망하다. 국민의힘이 그런 걸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그 특징적인, 이제 저같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현상은 유튜브 조회수, 그 중에서도 이제 이른바 우파 성향 내지는 뭐 중도 성향을 보이고 있는 조회수가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자 수도 뭐 탈퇴자가 대거 늘었고요. 아마 그 사람들은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뭐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입니다.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 성향하고 뭐 가깝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종편들 이런 데의 시청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TV조선, 채널A 뭐 이런 데 시청률이 떨어지고요. 이제 반대로 뭐 MBN, 뭐 JTBC 이런 데 시청률이 좀 올랐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TV도 이제 보기 싫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현상 또한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자, 반면에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우리 45%를 얻었다. 여기서 실망하지 말고 졌지만 잘 싸웠다. 45% 믿고 그대로 밀어붙이자. 뭐 이런, 그러면서 약간 지지층을 위로하는 이런 사람들 계열. 여기는요, 여전히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 위로받고 싶은 국민의힘 지지층, 심정, 심리 이런 거를 교묘히 이용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여기는 뭐 여전히 아주 그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런 국민의힘 지지층 주변의 언저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이게 이제 우위로는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위로 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은 압도적인 국회 우위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우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리고 45% 믿고서 쭉 가면 여전히 선거에서는 계속 질 거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히려 야권은 바로 이런 기류 때문에 더욱 거세게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칠 것이고, 심지어 이제 뭐 탄핵 얘기 서슴없이 나옵니다. 특검 걸핏하면 특검 얘기 나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나왔었죠. 지금은 뭐 초선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앞으로 이런 현상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해지는 대목인데 위로받고 있으면 된다. 되지 않죠.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울하고 침울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심정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게 우위로로 개선이 됩니까? 개선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 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45%에 안주하지 말고 6%포인트 정도를 더 가져와서 51%를 만들려는 노력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하려면 스스로 와신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 45%이 정도면 됐어. 그거는 아니다. 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 저는 뭐 우위로 하고 싶죠. 그러나 우위로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들 지금 신이 나 있습니다. 뭔가 들떠있는 기분이 명확하게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죠. 재판에서 판사가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뭐 검사와 뭐 1심 판결 이걸 비판하는 온갖 욕설 뭐 이런 것들이 녹음된 파일에 대해서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도 억울한데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판사가 뭐 무슨 질문 5가지 하겠다니까 3가지만 해라 그러는데 5가지 다 해버리고 뭐 이런 현상. 이게 뭘까요? 제가 완장질이라고 표현했죠. 자, 이제 우리 편이 이겼어. 우리 편이 이겼으니까 나 뭐 별로 겁날 거 없어. 뭐 이런 심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뭐 1심 선고가 6월 7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선고가 예정돼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열심히 지금 뭐 오마이뉴스 뭐 이런 데 이제 자꾸 기사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의 회장하고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면서 회유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일까요? 저는 거짓말인 걸로 확신합니다. 왜?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였던 그런 사람한테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가능이라는 거죠, 이거는. 왜 불가능이냐? 검찰청에는 수사관들도 있고 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도 이제 구치소에서 검찰청까지 그 개호하는 교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술을 먹습니까? 더군다나 김성태 전 회장하고 만약에 검찰청에서 술을 먹게 해줬다 그러면 회유가 다 끝난 다음에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회유를 하기 위해서 술을 먹게 해줬다? 그것도 나중에 이거 폭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라고요. 검찰이 그렇게 바보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먹은 게 사실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려면 시간, 장소, 뭐 이런 주변 정황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과거에 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비슷하게 뭔가 본인의 진술이 다 조작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허위사실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떳떳하면 그 부분만 떼서 따로 뭐 수사를 요청하든가 뭐 아니면 뭐 혹시 뭐 CCTV나 이런 거 돌려보자고 한다든가 그러면 될 텐데 또 그런 주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역시. 자, 어차피 자기는 지금 15년, 징역 15년 구형받았죠? 어차피 자기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못 나간다. 그러니까 나는 조작설 뭐 이런 걸 해서 이재명 대표를 열심히 도와주면 이재명 대표가 2027년 3월에 대통령이 돼서 나를 사면복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에 지금 들떠 있는 것 아닌가. 이번 총선 대승을 기회로 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 오늘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현역 의원들 재판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의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은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 공판기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판기일이 있었으니까 본인들은 안 나왔겠죠. 여기다가 이제 윤관석 의원이 이제 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돈 봉투와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성만 의원 변호인 300만 원, 윤관석 의원은 300만 원 봉투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댔고요.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변호인도 역시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전부 다 오리발입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그 녹음 파일 속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다 오리발 내밀고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그 윤관석 의원도 자기 그런 봉투 돌린 사실 없다.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윤관석 의원, 심지어 의원 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하나의 범죄 관계에 있는 사건이 항소심, 본인과 관련한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기소한 거는, 추가 기소한 건 이중 기소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요. 공소 기각돼야 된다.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돈 봉투 주지 않았다.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 이 사람들 제가 보건대 모임 참석한 10명 중에서 기소된 3명을 뺀 7명은 또 아예 소환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냥 거의 어떻게 하겠느냐, 검찰이 어떻게 하냐. 공권력 무시입니다. 이 현상도 저는 민주당의 총선 완승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사 제대로 될까요, 과연? 저는 원래부터 이 돈봉투 수사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윤관석 의원이 인정하지 않는 한, 뿌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한, 준 사람 부인하죠, 받은 사람 부인하는데 다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 박희태 전 대표, 전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거 수사 여의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총선 완승 이후에, 민주당의 완승 이후에 특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검찰이 기존에 하던 관련한 수사,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그거를 다 이제 정상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정상화시키겠죠. 그러나 그에 연관된 민주당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들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 시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검찰인들 제대로 좀 말을 들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요새는요, 지휘부는 모르겠는데 일선 검사들은 이제 이 정권 3년 남았는데 3년 내내 레임덕일 텐데 이 정권에 충성했다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벌써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안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사면 초과 상황이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재판, 물론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재판 지연책을 쓰겠지만, 그러나 재판, 그 다음에 수사,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수사, 이런 거는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아무리 검찰과 판사 앞에 가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뭐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특별히 봐줍니까, 그 사람? 검사가 그냥 공소 제기 안 할게요, 이러고서 그냥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들떠있는 시간, 이게 지나면, 이제 거의 지났죠. 일주일 이제 정도 지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정상화되는 겁니다. 정상화되면 달라질 거 없죠. 5월 30일 22대 국회 출범해도 22대 국회나 21대 국회나 비슷했습니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물러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대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지금 민주당 주변 사람들이 너무 들떠있고 뭔가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저희처럼 정권교체 이런 거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과거에도 있던 일입니다. 늘 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거 없습니다. 대통령은 엄연히 윤석열이고, 국회는 또 여전히 민주당 압도적 다수인 거고, 달라진 거 없습니다. 시스템은 굴러가게 돼 있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요새 민주당 사람들 뭐 과거 2004년 총선 끝난 후에 초선 의원이 108명이라고 해서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108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세상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보건대는 요새 민주당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들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곧 정상화되고 본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국가체제라는 것은 시스템으로 굴러간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위로받아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도 않고 민주당 사람들이 총선에서 이겼다고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무슨 전복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시스템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앞으로 전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